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사주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이쪽에 직업을 두고 명리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내담자가 왔을 때 그 통변입니다. 통변. 사주 분석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그 내담자에게 설명을 해 주어야 정확한 설명이 되는지, 또 어떻게 이정표를 세워줘야 그 내담자가 갈 방향을 제대로 잡는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 공부하는 학인으로서 분명한 어떤 그 원칙이 서 있지 않으면은 백날 헤매는 게 아니라 아마 백년도 더 헤매게 될 겁니다. 아마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인터넷상에 올려져 있는 그 사주를 풀어서 올려놓는 경우, 또 유튜브에서 사주를 이제 분석해 놓은 경우, 주로 보면은 그 사주 명식에 대해서 명쾌하게 푸는 경우보다는 우리가 고전 관법을 대놓고 이제 그 사주를 거기에 이제 맞춰가면서 주로 설명, 나레이션으로 설명하는 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함축적으로 딱 어떻게 돼서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다, 기승전결식으로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경우는 거의 제가 많이 못 봤습니다. 그냥 나레이션으로 이때는 관살 운이 와서 안 좋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관살을 무조건 좋지 않게만 보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관살을 용신으로 가질 경우가 있죠. 또는 관사를 우리가 흉신으로 둘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주 명식을 명쾌하게 격곡을 세워놓지 않으면은 백년 전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주 명식을 하나 예를 들어놓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주는 1973년생 49세 남자인데 젊죠? 근데 이미 그 갑부랍니다. 갑부 사주인데 전성기 시절 매출이 연 1조에 달했을 때도 있었고, 그러나 이 사주 주인공은 정사대운 기해년과 경자년, 이 두 회를 거치면서 좋지 않은 일을 많이 겪었는데 소송과 이혼을 아마 겪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 사주를 관살의 태왕에서 종관살격으로 보는 경우가 의외로 많았습니다. 지지가 축토, 술토, 미토, 술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천간은 일간 계수를 비롯해서 임수와 계수 이렇게 비겁으로 짜여져 있죠. 천간은 수, 지지는 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지 토도 지지 엄밀히 따지면은 술토는 술토가 될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지지는 우리가 이제 그 사계절을 말합니다. 사계절을 말하기 때문에 저 술토는 엄밀히 따지면은 신유술해서 가을 금으로 봅니다. 사실은 가을 금. 그러나 천간에서 무토나 기토가 왔을 때는 저게 토로도 작용한다는 거죠. 지지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런 그 메커니즘을 충분히 알지 못하면은 늘 그 충과 또 어떤 그 천간에는 이제 합과 극작용, 지주는 이제 형충파해, 또 이런 데에 대해서 늘 헤매게 돼 있죠. 어떤 경우는 충성립이 되지만은 어떤 경우는 충이 있어도 충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완전히 그 이해하지 못하면은 늘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우선 보면은 정관살 교역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흔히들 이제 그 보시는 분들이 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월지가 수토니까 이거는 이제 관살이 강하다 해서 정관살 격으로 보는 것 같은데, 또 이제 그 관이 전부 지지를 이제 두고 있어서 세력이 이제 왕하다 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 천간에 그 임계수가 있지만은
임계수는 연지의 축토 속에 계수가 있습니다. 지장간에. 이런 거를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이거를 우리가 계절로 축토는 우리가 해자축 해서 겨울로 봐야 돼요. 겨울 수기운으로 봐야 돼요. 수기운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토로만 보니까,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천간으로 무토나 기토가 왔을 때는 토로 작용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명심하시고, 여기서는 그 임계수 비겁이 강한데 그 축토에 계수를 두어서 종왕격으로 봅니다. 종왕격. 종왕격은 비겁이 용신이 되겠죠. 가장 세력이 왕해서. 그리고 인성이 희신이 되고, 인성은 이제 그 비겁을 돕는 세력이라 희신으로 보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 관성은 가장 그 용신과 대적하는 그 부분이 관성 쪽이죠. 마주하는 부분이. 일간 비겁이 마주하는 부분이 재성과 관성인데, 재성과 관성이 기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그 흉신은 관성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 정사대운 기해년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정사대운 정화가 왔죠. 정화는 이제 그 재성이 되겠죠. 일간에게는 재성. 재성은 이제 돈도 되고 부인도 되고 여자, 또 재물, 뭐 결과론, 일간에게서 결과론 이런 것도 되는데, 정화가 일단 그 유입이 됐다는 거는 정화에 대한 그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비겁 그 임수가 있죠. 월간에 있고 시간에 있고, 임수가, 그러니까 임수와 합을 하는 거예요. 임수와 합을 한다는 것은 나 말고, 일간 괴수 말고 다른 남자와 이 재성이 합을 한다는 뜻이겠죠. 이러면은 이제 그 재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 이 사주 원국에 보면은 재성에 정화나 병화가 떠 있질 않죠. 오로지 그 지지 속에 숨어 있죠. 토 속에 숨어 있는 그 재성이 있지만은, 여기서 천간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이제 그 성패의 흐름이 나타난다는 걸로 봐야 되죠. 재성에 대한.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된 경우도 이렇게 보는 거고, 또 기해년, 기해년은 이제 저기 지지 토가 천간으로 기토가 들어왔죠. 그럼 이제 그 지지의 토가 여기서 이제 전부 작용을 하는 겁니다. 천간 기토에게 이제 그 출처가 되기 때문에 이 지지 토가 전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축술형도 되고, 또 축술미, 이렇게 형살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같이 이제 동작이 오는 거예요, 움직임이. 이래 놓으면은 관성이 이렇게 동하면 관살 작용을 하는 거죠. 재성과 재성으로 인한 관살 작용, 소송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우리가 이 원칙, 메커니즘을 알고 나면 사실 그 사주 통변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메커니즘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찾다가 고전에서 어떤 그 각종 간법, 무슨 뭐 식신제살이라든지 관인상생이라든지, 또는 뭐 신살론, 뭐 괴강살이라든지 각종 신사를 갖다 대입을 시켜서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은 뜯어 맞추는 형국으로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었는데 전부 그런 그 여러 가지 종류가 짬뽕이 돼가지고 이렇게 흘러온 그 경우가 되는 거죠. 이래 놓으면 우리가 통변을 해서 설령 그 통변이 맞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말한 사람은 여전히 그 메커니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사주를 만났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또 이제 그 간법과 신사를 찾게 돼 있죠. 그러나 우리가 명식을 확실히 분석을 하고 또 어느 것이 용신인지 어느 것이 흉신인지 이런 것을 분명히 구분을 설 정도로 공부가 됐을 때는 이런 거에 절대 휩쓸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히 제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간을 자주 갖도록 하면서 오늘 순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